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박유연. 이 책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인 40인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한 분들의 경험담과 노하우까지 담고 있다. 제일기획 박차고 나와 대학생 일자리 1만 개 만들다. 잘한다. 장서정 대표. 장서정 대표의 잘한다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육아와 교육 고민을 동시에 해결한 교육 스타트업이다. 한국의 베이비시터는 조선족 등 중년 여성이 대부분인데 잘한다의 젊은 베이비시터들은 아이를 봐주면서 특기를 살려 교육까지 해준다. 잘한다에서는 베이비시터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교육은 놀이부터 영어, 수학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다. 선생님의 80% 이상이 대학생이다.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등 사범 관련 전공이 많고 경영, 컴퓨터공학 등 다른 전공도 있다. 처음 선생님 지원을 받을 때 놀이, 미술, 음악, 체육, 영어, 수학 등 분야별로 한 가지 이상 특기를 적어내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과 매칭할 때 아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생님들의 성격 분석도 한다. 성격 검사는 5분 안에 98문항을 풀게 함으로써 성격을 파악한다. 또한 교육을 받는 아이의 성향도 파악한다. 상담을 통해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정리하고 여기에 아이와 부모가 원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당한 선생님을 매칭한다. 정확한 매칭을 위해 상담 경험이 많은 아동심리 전문가를 데이터 전문가로 두고 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장서정 대표는 다니던 회사를 육아 문제로 2015년에 퇴사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고민 끝에 2016년 6월 창업했다. 창업 후 1년이 지난 2017년 5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3명으로 시작해 현재 직원이 수십 명, 등록된 선생님 수는 1만여 명으로 성장했다. 스스로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이디어를 내어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그녀가 창업에 조언하는 내용은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이라도 실행하고 나중에 수정하라고 조언한다. 일단 수업받고 돈은 나중에. 혁신적인 후불 교육 아이디어. 학생 독립 만세. 장윤석, 박준우 대표. 학생 독립 만세는 고교생 과외 시장에 후불제를 도입해 돌풍을 일으킨 스타트업이다. 이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후불제 취업 교육 시장을 새로 개척하며 교육 시장의 틀을 바꾸고 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8학번 장윤석 대표와 9학번 박준우 대표가 2015년 각자의 과외 경험을 살려 공동 창업했다. 학생 독립 만세의 과외 시스템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다. 학생들은 일단 과외비의 10에서 20%만 내고 수업받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을 유예했다가 입시 후 1년 내로 선생님에게 상환한다. 과외비 계산과 지급 관리는 학생 독립 만세가 한다. 과외비를 늦게 받는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떨까? 불만이 있을 거라는 반응과는 달리 적금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며 호응이 좋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입시가 끝난 후 돈으로 갚지 않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과외로 상환할 수도 있다. 학생 독립 만세는 일반 과외에 비해 교습료가 저렴한 편이다. 대신 집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선생님이 지정한 장소로 학생이 찾아가야 한다. 교습 공간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운 선생님을 위해 서울 전역에 50여 곳의 공간을 확보해 주선도 해준다. 또한 학생들과 매칭이 잘 되도록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도 관리한다. 선생님은 다니는 대학과 전공, 수업 장소, 자신 있는 과목을 공개하고 학생은 배우고 싶은 과목과 거주지를 밝힌다. 이를 토대로 학생 독립 만세가 학생과 선생님을 매칭해준다. 먼저 1순위만 보여주고 여기서 매칭되지 않으면 2순위를 보여주고 여기서도 안되면 3순위까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매칭을 한다. 학생 독립 만세는 진정성 있는 학생들을 추려낸다. 홈페이지에 왜 과외를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에 진정성이 없거나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떨어뜨린다. 그런 부류가 먹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후 과외비를 갚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들도 복잡한 지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또한 불성실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학생 독립 만세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후불제 과외 성공에 이어 후불제 취업 교육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있다. 일단 무료로 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후 강사에게 교육비를 내는 시스템이다. 이때 교육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 후 10개월간 월급의 10%씩의 소득 공유 형태로 되어 있다. 상환율이 97%를 보이며 사업성이 증명되고 있다. 직장인 2만 명에게 투잡을 제공해준 20대 탈인 김윤환 대표.
타링은 김윤환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4년 전 대학의 한 수업에서 냈던 아이디어로 시작해 지금은 회원 40만 명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타링 잉여 시간에서 탈출하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일반인도 강의로 돈을 벌거나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강의의 주제는 다양하다. 2만여 명이 강사로 등록했고 한 달 평균 3,000개의 강좌가 운영되어 있다. 강의를 듣기 위해 등록한 회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수업은 강사가 공지한 시간에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강의는 강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주로 열린다. 수업 과정이 여러 가지다. 하루짜리 수업도 있고 5회, 10회로 나누어 듣는 시리즈 수업도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액티비티나 심리학 등을 다루는 취미 교양 강좌도 있고 소맥 만드는 법이나 연애 잘하는 법 같은 이색 강좌도 있다. 분야로 따지면 200개가 넘고 그중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는 30여 개 정도 된다. 최근에는 재테크 관련 강좌가 인기가 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재테크 강좌뿐 아니라 투잡 강좌도 부쩍 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간은 남는데 소득이 줄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이 강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수업료 책정은 강사 재량인데 평균 10만원 내외 수준이다. 타링은 수업료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낸다. 타링은 MD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조금만 다듬어주면 인기 강사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짚어주고 강의 가이드를 해준다. 강사의 수익도 증대가 되지만 회사의 수익도 연결된 부분이다. 강사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분들은 가성비로 승부하도록 조언한다. 벌써부터 스타 강사가 나타나고 있다. 강의만으로 연 수입이 1억 원을 넘어선 분이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매스컴에 출연한 분이나 강의를 통해 얻은 인기로 유튜버가 되신 분들도 있다. 현재 월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강사가 수백 명에 이른다. 현재는 서울 강남권역 2030대 직장인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광역시 등으로 지역을 넓히고 50대 이상 고객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3년 내에 주력 강좌 카테고리도 넓혀 강사 수를 20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박사가 향기를 배달해드립니다. 피움랩스 김재현 대표. 피움랩스는 스마트 디퓨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본체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에 향기 캡슐 3개를 끼워 작동시킨다. 디바이스 본체는 아무런 버튼 없이 매끈하다. 대신 디바이스에 QI 스피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전원, 알람 등 모든 기능을 작동시킨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기를 미리 작동시켜 집 안을 향기로 채워놓을 수도 있다. 3개의 캡슐은 각각 아침, 오후, 저녁이 콘셉트다. 원하는 시간에 맞는 향을 내도록 설정하면 휴대폰 알람처럼 자동으로 향을 낸다. 작동 원리는 디바이스와 캡슐이 NFC 태그를 통해 반응하는 것이다. 캡슐에 붙어있는 NFC 칩과 디바이스의 신호가 일치해야 향이 나온다. 피움랩스는 디퓨저액 시장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누구나 디퓨저액을 등록해 팔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다. 피움랩스는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공기 중 전파 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도 미국이 국내보다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주된 공략 대상을 미국으로 삼고 본사도 미국에 두었다. 사업 초기에는 B2C 전략에 집중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기를 접하도록 만들기 위해 B2B로 접근했다. 이를테면 호텔의 제품을 공급해서 고객들이 로비나 방에서 제품을 접하다 보면 거부감이 사라지고 집에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이고 일단 포시즌 같은 미국 체인 호텔과 접촉해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 이 외에도 공유 오피스가 주요 공략 대상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중이용 서비스도 접촉할 예정이다. 세상에 없던 피자 고피자 임재원 대표. 신생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는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하면 1인 화덕 피자가 나온다. 원하면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와 음료도 함께 먹을 수 있다.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과 똑같다. 남자 공대생이 먹어도 배부른 크기의 1인용 피자가 4,900원으로 화덕에서 구운 피자인 걸 생각하면 무척 착한 가격이다. 임재원 대표는 카이스트 출신이다. 그는 대학교 졸업 후 IT 업체에 다니던 중에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을 양만큼 파는 피자 가게가 없다는 것에 왜 1인 피자는 없을까? 그럼 내가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수중에 자금이 많지 않자 그는 푸드트럭을 생각했다.
푸드트럭은 일반적으로 두세 명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그는 생각을 바꾸어 트럭 밖에 서서 요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었다. 그랬더니 전에 두세 명이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최대 10명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회전율이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자 이젠 트럭에 대기번호를 띄울 TV 화면도 달아야 했다. 이후 다른 트럭들도 줄줄이 이 방식을 따라하면서 이제는 이 방식이 푸드트럭의 표준이 되었다. 새로운 화덕의 개발. 피자를 익히려면 길고 무거운 삽에 피자를 올려서 화덕에 넣은 후 삽을 이리저리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화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었고 그런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직원이 못 나오면 매출에 바로 타격이 왔다. 고피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덕을 개발하고 고피자 오븐이라는 의미로 고분이라 이름 지었다. 고분 내부에서 피자가 자동으로 돌아가 고루 익고 온도 조절도 가능해 피자를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화덕 피자가 나왔다. 고분을 개발한 후 임 대표의 푸드트럭은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기존 유통업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백화점 팝업 스토어도 전국을 돌며 50회 정도 운영했다. 임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첫 번째 직영점을 냈다. 상권은 좋았지만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이 매장 오픈일에 18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금은 옆에 있던 화장품 가게까지 공간을 확장해 13평으로 늘렸다. 월 매출은 6에서 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매장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6월 현재 가맹점 수는 100개 육박한다. 고피자는 매장에서 도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고피자 본사에서 재료를 모두 가져오면 된다. 주문이 들어오면 피자 모양을 만들어 고분에 넣고 돌리면 된다. 그래서 1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반려견 사랑이 매출 100억원 아이템으로 핏펫 정욱 대표. 반려동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사람 이상으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비용도 수십만원으로 만만찮다. 핏펫 고정욱 대표는 싸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검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업했다. 고 대표는 반려동물 소변으로 아픈 곳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 어헤드를 개발했다. 검사지에 소변을 묻힌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검사지를 촬영하면 당뇨병, 요로 결석, 간질환 등 10가지 이상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1만원 중반에 불과하다. 제품 출시 2개월 정도 된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아마존에 입점해 미국 진출에도 성공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재구매이다. 고 대표는 지속적인 재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 개와 고양이로 시작해 다양한 반려동물로 검진 대상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연관 분야로 진출도 진행 중이다. 코의 무늬록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피펫은 이 밖에도 기능성 식품, 위생용품, 교육용품 등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기업이 되는 게 목표다. 공짜 그림을 돈으로 만든 남자 핀즐 진준화 대표. 2020년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관련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았다. 핀즐도 그중 하나다. 핀즐은 외국 작가의 그림을 공짜로 국내로 가져와서 각 가정과 사무실에 돈을 받고 판다. 핀즐은 독일어로 화풍을 뜻한다. 한 달에 1만 5천원을 내면 매달 한 장씩 새 그림을 보내준다. 계약 때 보내준 액자의 그림을 교체해 걸고 지난 그림은 보관하면 된다. 좋은 그림도 오래 보면 질린다. 트렌디한 그림으로 분위기를 자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그림 정기구독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외국의 작가들은 한국에서 작품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한국 내 유통 권리를 부여한다. 핀즐은 그림을 얻고 작가들은 홍보 창구를 얻는 윈윈 전략이다. 우선 전세계 미술가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비엔스에서 괜찮은 작가를 물색하고 그 작가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해 팔로워 수를 파악한 뒤 대중적 인기가 확인되면 그 작가에게 연락하여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 인터뷰하고 작품을 받아온다. 대부분의 작가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해서 디지털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라 작품을 가져오는 일은 고해상도 원본 파일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 후 인쇄하여 독자들에게 보낸다. 작품 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에이전시를 설립해서 전속 계약으로 작가들을 관리한다. 해외 아티스트를 전문으로 한 에이전시는 핀즐이 유일하다.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들의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400여 점의 작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좋은 그림을 골라 낱장으로 판매한다. 이런 낱장 판매와 정기 구독을 합쳐서 2017년 9월 서비스 시작 후 지금까지 총 2만 부 정도 그림이 나갔다. 또 작품을 프린트한 후 다양한 굿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패션 회사와 제휴해서 콜라보 제품 개발도 하고 있다. 정기 구독자 중 사무실, 병원, 카페 등의 비중은 20%에 그치고 80%가 개인 고객이다. 진 대표는 미술계의 넷플릭스가 되고 싶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공간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자동으로 취향을 파악해 어울리는 그림과 아트 굿즈를 추천하고 보내주는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면도기 반값 공급으로 시장 뒤흔들다. 레이지 소사이어티 김정환 대표. 정기적으로 신청한 물건을 보내주는 정기 배송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면서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지 소사이어티는 면도기, 면도날 등 남성용품을 정기 배송하는 스타트업이다. 매일 면도를 하면서 귀찮아서 면도날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다. 레이지 소사이어티는 이런 남성들을 위해 면도기 등 다양한 남성용품을 정기 배송으로 서비스한다. 친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면도기를 교체하지 않고 1년까지 쓰는 경우를 보고 그는 사업화해보면 어떨까 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면도기에 머물지 않고 판테놀 성분을 함유한 쉐이빙 젤, 로션 등 다양한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쉐이빙 젤은 1만 개 한정 판매 테스트를 했는데 20일 만에 완판되었다. 이 업체의 목표는 면도날 뿐 아니라 다양한 남성용품에서 가격과 편리함, 모든 방면에서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차 바꾸는 드림카 구독 서비스 더트라이브. 전민수 대표. 더트라이브의 트라이브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차량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바꿔 탈 수 있는 구독 경제의 한 형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차량을 타는 것이다. 비용은 벤츠 E클래스 기준 월 7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독하는 것이 낮은 비용의 비결이다. 리스와 장기 렌트는 보통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번호판에 호가 붙지만 트라이브는 기본 1년 계약이면 최소 6개월 단위로 다른 차로 바꿔 탈 수 있다. 또한 구독료에 사고 처리나 정비, 세금 등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고차 구독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선 트라이브가 최초로 도입했다. 2016년 12월 초기 자본 5천만원으로 창업했다. 이때 초창기 사업 모델은 온라인 차량 구입 중개 플랫폼이었다. 2018년 4월에 현재의 중고차 구독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했다. 사업 모델 설계를 마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만 160명의 신청이 들어왔다.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2020년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차 정비부터 세차까지 해주는데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트라이브의 최종 목표는 회원이 되면 승용차부터 기차, 비행기, 렌터카까지 모든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분이면 갓 구운 호텔빵을 유로베이크. 유로베이크는 복진영 대표, 김동준 이사, 유광식 이사가 공동 창업한 기업이다. 2020년 현재 임직원 120여 명으로 2019년에는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오븐에서 구우면 빵이 되는 생지가 주력 상품이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베이커리 코너에서 팔리는 빵 가운데 유로베이크 제품이 많다. 유로베이크가 공급한 생지를 대형마트가 오븐에 구워 손님에게 내는 것이다. 이디야, 엔젤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유로베이크 생지를 쓴다. 롯데, 셰라톤, 인터컨티넨탈, 신라 등 고급 호텔도 유로베이크의 생지를 사용한다. 3명의 창업자 모두 블록 장난감 기업 레고 코리아 출신이다. 복 대표가 2000년에 먼저 회사를 나왔고 운 좋게 스태프 핫도그 국내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곧 김동준, 유광식 이사가 합류하고 스태프 핫도그 국내 법인을 출범시켰다. 지점이 금세 130개까지 확대되었다. 2006년 그들은 스태프 핫도그에 빵을 대주던 덴마크 란트만넨에서 국내 공급 사업 제안이 왔다. 란트만넨에서 냉동빵을 수입해서 국내 납품처에 공급하는 일이었다. 롯데리아 포켓 샌드위치 납품을 시작으로 줄줄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급성장했다. 2015년 경기도 용인에 공장을 지으면서 수입 기업에서 제빵 기업으로 전환했다. 공장 건설은 B2C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각 가정을 상대로 하는 B2C 사업은 잘 되지 않고 한동안 B2C 사업은 생각하지 않다가 에어프라이어를 생각하면서 전환점이 되었다. 한동안 에어프라이어가 히트를 치며 많은 가정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이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가정용 제빵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개발에 들어가 에어프라이어용 생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의 핵심은 발효이다. 유로베이크는 에어프라이어에 딱 맞게 발효하여 포장하고 판매하여 소비자는 포장을 뜯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리면 제과점 빵을 집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유로베이크는 생지 라인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파운드 케이크, 머핀 등으로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개인들 이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카페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책에 소개된 40개 기업들 중 일부 기업만 살펴보았지만 소개하지 못한 기발한 기업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실려 있다.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것을 권한다.